유럽의 클럽 대항전이 3개가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그리고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네.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컨퍼런스 리그는 이번에 신설된 대회니까 다루지 않고 최근 3시즌 동안 유럽 대항전 성적, 이 5대 리그의 성적을 한번 볼 예정인데, 챔피언스 리그 하면은 떠오르는 감독은 역시 지단. 화면에 나와 있죠. 그리고 유로파리그 하면은 단연 에메리. 각 대회에 진짜 본작급 감독들. 그럼요. 2명 다 그런 느낌이네요. 역사에 남을 만한 그 감독들인데, 자, 오늘 저희가 볼 거는 그래서 최근 3시즌에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랑 유로파 리그에서 어떤 리그가 성적이 좋았나 이걸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죠. 최강자들이 떠난 최근 3시즌 과연 어떤 팀이 좀 우위를 점했을지 시즌별로 좀 볼 텐데, 일단 프리미어 리그부터 보겠습니다. 리그별로 볼 거고요. 2019-20 시즌, 20-21 시즌, 21-22 시즌 최근 3시즌 동안의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성적부터 좀 볼게요. 야, 그때 조별리그 3시즌 때 동안 보면은 뭐 당연히 이제 높은 시드를 받기도 하지만 높은 포트를 배정받기도 하지만 성적이 좋은 편이긴 합니다, 사실. 그렇죠. 프리미어 리그 팀들은 다 보면은 모두 다 탈락 맨유 빼고 지난 시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제외하고 모두 16강에 올랐어요. 맞아요. 그 정도로 조별리그에서도 꽤 살아남는 생존율이 없고, 토트넘의 경우 저 2019-20 시즌이 그 바이에른 뮌헨하고 맞았던 때잖아요. 7대2. 그리고 이 지난 시즌의 경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때 그 파리 생제르맹 라이프치히에게 특히 바샥시히르에게 이제 일격을 당한 것이 화근이 돼서 소샤레 감독에게 책임을 구할 수밖에 없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탈락. 맞습니다. 아쉬운 행보가 이때 좀 이어졌었고, 그리고 첼시는 세비야를 넘었고, 리버풀은 그때 아탈란타, 아약스, 미트윌란이었는데 1위. 맨시티의 경우도 포르투 올림피아코스 마르세유를 제쳤고, 이 지난 올 시즌이죠. 올 시즌 리버풀에서 6전 전승. 맞아요. 6전 전승 기록했던 게 이제 리버풀이 있었고 아약스 있었고. 그렇죠. 아틀레티코, 포르투, 밀란을 넘고 리버풀이 이제 6전 전승이었는데 바이에른 뮌헨까지 올 시즌에만 조별리그 6전 전승이 3팀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맨시티의 경우도 1위, 맨유도 이번에는 1위, 그리고 첼시의 경우는 유벤투스에 이어서 2위. 그래도 뭐 차이는 꽤 아래 팀들보다는 컸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성적은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확실히 첼시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3시즌 동안 조별리그 성적이. 근데 이거는 맨시티랑 리버풀의 위험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진짜. 리버풀이 진짜 1위, 1위 딱 가서 받고 그보다 6승이라는 성적이 가장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죠. 다음은 라리가입니다. 라리가의 경우는 지금 보면은 올 시즌 바르셀로나랑 세비야 빼고는 적어도 지난 시즌까지는 모두 이제 16강에 진출했었어요. 일단은 뭐 여기는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가 조별리그 오는 건 일단 고정이라고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올 시즌의 경우는 그 아틀레티코가 사실 좀 불안했어요. 그렇죠. 마지막 경기 밀란. 원정 가가지고 진짜 카라스코 퇴장당하고 상대도 누구 퇴장당하고 이래가지고 가까스로 올라왔죠. 그렇죠. 바르셀로나 2019-20 시즌은 도르트문트, 인테르와 함께 죽음의 조였는데 여기서 살아남아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게 좀 놀라웠고, H조의 발렌시아는 첼시를 넘어서 또 아약스를 넘어서 이때 1위였었어요. 그래서 발렌시아가 이 이후로는 좀 리그에서 성적이 좀 아쉬운 상황이지만 적어도 이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1위로 선전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A조 2위 레알 마드리드, 이때 파리 생제르맹에게 밀려서 2위이긴 했지만 그래도 토너먼트로 올라가서 맨시티에게 발목을 잡혔고 16강에서 발목 잡혔잖아요. 근데 그 맨시티를 이번에 또 만납니다. 이번에는 4강에서. 이거 좀 복수 열전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2위, 1위, 2위, 2위 좋은 성적을 좀 냈었는데, 올 시즌은 이제 바르셀로나랑 세비야가 세비야의 경우는 좀 아쉬운 행보였죠. 닐, 잘츠부르크, 세비야, 볼프스부르크. 여기서 좀 더 선전을 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고전을 했었고. 그러니까 저런 조가 올 시즌 저런 이 챔피언스리그 G조 같은 조가 정말 죽음의 조예요. 서로가 물고 물리는.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벤피카에게 덜미를 잡힌 게 컸죠. 미넨과 벤피카에게 밀려서 3위로 유로파리그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다음 리그는 분데스리가입니다. 분데스리가도 마찬가지로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의 선전이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올 시즌에 도르트문트도 결국은 3위로 유로파리그로 떨어졌고, 라이프치히마저도 그 전 시즌만큼의 조별리그 성적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021 시즌에는 분데스리가 4팀이 다 챔피언스리그 16강 토너먼트 가가지고 분데스리가 역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구나. 물론 메넨글라드바흐는 좀 어렵게 올라간 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근데 도르트문트의 경우는 특히 원정에서 좀 부진했던 게 이번 시즌에는 좀 아쉬웠었고, 그리고 그 아약스, 스포르팅, 도르트문트 결국 스포르팅에게 밀려서 16강에 오르지 못하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라이프치히의 경우도 좀 죽음의 조긴 했었어요. 맨시티, 파리 생제르맹에게 밀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3위의 성적. 그리고 볼프스부르크는 아까 얘기했던 닐, 잘츠부르크, 세비야, 볼프스부르크 2조에서 최하위에 내려가는 좀 아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지만 그래도 분데스리가는 바이에른 뮌헨의 업적이 지금 보면 트래블 시즌이었던 2019-20 시즌도 6전 전승,
올 시즌도 6전 전승. 이게 좀 놀랍게 눈에 들어오는 느낌이 있네요. 조별리그 3시즌 동안 6, 총 18경기 하는데 와, 한 번 비기고 다 이겼어. 네. 이거 진짜 미친 겁니다. 이게 진짜 조별리그에서도 그렇고 챔스에서 얼마나 바이에른 뮌헨이 승률이 그동안 높았는가 알려주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이 팀은 8강 토너먼트에서 떨어졌는데도 아 미쳤다. 여기에서 떨어진다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팬들의 눈높이도 있고. 다음은 여기서 어디서 보던 분인데 세리아입니다. 세리아의 경우는 역시 유벤투스는 각조마다 1위를 차지했고 근데 조별리그에서의 성적을 똑같이 5승씩 거두면서 했는데 문제는 토너먼트에서는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죠. 아 전혀 못 이어갔죠. 진짜. 그게 좀 아쉬웠고 사실 글쎄요. 지금 여기 그 찬우 형의 얼굴도 나오듯이 인테리의 첫 시즌, 두 번째 시즌 1920과 201의 부진이 좀 눈에 띄어요. 맞아요. F조 3위, B조 4위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2019-20 시즌의 경우는 인테르가 바르셀로나와 도르트문트에게 밀렸고요. 이때 뭐 루카쿠도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시즌의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하필 죽음의 조에 걸렸고 레알 마드리드, 맨셴글라드바흐, 샤흐타르에게 밀려서 4위. 근데 이것도 좀 선 넘었죠. 사실 샤흐타르한테까지 밀렸던 거는 생각해보니까 이조는 죽음의 조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때 여기에게 밀린 거는 F조가 2019-20 시즌은 죽음의 조였지만 20-21 시즌의 B조는 죽음의 조라기보다는 그래도 인테르가 올라갔어야 되는 조였다. 2위는 먹어야 되지 않았나.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 인테르가 가장 강세로 뽑혔고 사실 뭐 맨헨글라드바흐랑 샤흐타르가 꽤 복병인 팀은 맞지만 인테르가 4위 할 조는 아니었죠. 1승만 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1승 3무 2패의 성적. 무승부가 사실 너무 많았어. 이때 그 찬우 형이 되게 많이 소환이 좀 됐었고 그치. 진짜 많이 소환됐었죠 이제. 이 다행히 이제 D조로 넘어오면서 올 시즌의 경우는 레알, 인테르가 나란히 이제 16강에 갔고요. 밀란이 좀 아쉬웠죠. 모처럼의 챔피언스리그 복귀 시즌이었는데 결국은 포르투에게까지 밀리면서 4위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이런 어떤 아쉬움이 있었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세리 새 시즌 보면은 이번 시즌은 아탈란타 물론 토너먼트 못 올라가서 아쉽긴 하지만 두 시즌 동안은 아탈란타가 충분히 조별리그 이후에도 좀 인상을 남겼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벤투스는 5승 1무 5승 1무 5승 1패 기록했잖아요. 5승 1무 5승 1패 5승 1패 기록했잖아요. 사실 저 마지막 경기 첼시와의 경기가 이 유벤투스에게는 굉장히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저 경기부터 물론 그 전에도 리그에서 흐름이 조금씩 안 좋아진 건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저 마지막 경기에서 흐름을 좀 너무 많이 빼앗겼어요. 맞아요. 그래서 유벤투스는 항상 이 조별리그 때의 기세를 토너먼트에서 이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좀 아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보면 대체로 세리아 팀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리그왕도 보겠습니다. 리그왕의 경우는 역시 뭐 파리 생제르맹의 1위, 1위, 2위의 성적. 올 시즌의 경우는 맨시티에게 밀려서 2위지만 그래도 16강 진출은 꽤 수월했고요. 닐이 2019-20 시즌에는 고전했지만 올 시즌의 경우는 아까 얘기 드린 닐, 잘츠부르크, 세비야, 볼프스부르크 조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로가 할 만한 조였거든. 그래서 닐의 경우도 토너먼트에 올라왔지만 첼시에게 이제 토너먼트에서 덜미를 잡혔고 결국 보면 당장 지금 리그왕은 파리 생제르맹은 역시 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이외에 닐과 리옹 정도를 제외하면은 마르세유나 스타드렌의 경우는 생각보다 챔피언스리그 국제대회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리그왕 결국 파리 생제르맹 원팀 아니냐 거기. 그 얘기가 사실 조별리그 성적을 보면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분전해야죠.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미넨 우리가 조별리그 성적 봤잖아요. 파리 생제르맹 조별리그 성적 보면은 씹어먹었다 하기엔 좀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은 조별리그를 씹어먹지 못했는데 토너먼트에서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까지 도달할 힘이 과연 있었을까? 좀 이런 의문까지 드는 자료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스타드렌이 지난 시즌 사실 저는 좀 기대를 했거든요. 카마빙거도 저때 있었던 시기여서. 근데 1무 5패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리그왕 팀들이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그 닐이나 혹은 리옹처럼 그때 상위권을 위협했던 팀 한 팀 정도를 제외하고는 좀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리그별 조별리그 성적 챔피언스리그에서 뭐 토너먼트까지 포함을 해서 총 전적을 좀 보면 이렇게 찍혀요. 토너먼트 포함이기 때문에 경기 수가 다르죠. 리그왕은 토너먼트에 오르는 팀이 아무래도 부족했고 이 보면은 프리미어리그가 확실히 좋네요. 72경기에서 47승. 라리가가 78경기에서 40승. 분데스리가가 72경기에서 42승. 그러니까 미넨이 승을 많이 거두기도 했지만 다른 팀들 도르트문트랑 뭐 라이프치히랑도 꽤 승수를 쌓아줬어요. 맞아요. 뭐 분데스리가의 경우는 역시 바이에른 뮌헨이 또 정말 좋은 성적을 내면서 여기 전적에 좀 많이 힘을 좀 보태준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역시 프리미어리그 팀이 최근 시즌들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꽤 좋은 성적을 내왔다. 맞아요. 골고루 내왔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리아 팀들의 경우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역시 승수가 좀 부족하다. 조금 더 올라와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별 라운드 진출 현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2019-20 시즌이에요. 이제는 토너먼트까지 쭉 보는 거예요. 8강에 어느 팀들이 많이 올랐는가. 근데 이때는
16강에서부터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좀 고전을 했었고요. 예. 기대했는데 다 탈락했죠. 16강에서. 리버풀도 이제 그때 떨어졌던 시즌이니까. 근데 맨시티가 이제 8강에 올라왔고 그리고 분데스리가 팀들, 리그왕 팀들 4강에서 4팀씩 만나는 이런 좀 묘한 상황이 이때 연출이 됐었어요. 승자는 바이에른 뮌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이 지난 시즌은 진짜 프리미어리그의 무대였죠. 맞아요. 결국 맨시티랑 첼시랑 결승에서 결국 맞붙어서 첼시가 그렇죠. 우승을 차지했고. 네, 리버풀은 이때 레알 마드리드에게 8강에서 덜미 잡혔는데 충격적이었던 건 8강에서 미넨과 도르트문트가 동시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분데스리가가 8강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던 시즌이 바로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시즌 보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첼시가 도장 깨기를 하면서 딱 우승한 시즌이라서. 예. 근데 보면 분데스리가 팀은 적어도 2팀 정도 계속 8강에서 확보가 좀 되어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지난 시즌에 분전을 하면서 8강에 꽤 다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라리가는 자존심 레알 마드리드가 세웠어요. 네. 그리고 올 시즌 또 한 번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선전, 라리가 팀들도 그러니까 비아레알까지 선전하면서 역시 좀 좋은 모습이고 라리가 둘, TL 둘. 근데 분데스리가는 올 시즌에 많이 부진을 면치 못했죠. 바이에른 뮌헨마저도 결국 8강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진한 시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별리그도 보았고 우리가 지금 토너먼트까지 봤는데 이래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좀 좋은 성적을 내왔고 이래서 라리가와 분데스리가가 좀 골고루 나뉘어 있구나. 라리가가 부진했던 시기에 분데스리가 팀들이 좀 올라와서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이 뭐 트래블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올 시즌의 경우는 상황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라리가와 분데스리가는 좀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경쟁 관계에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유로파리그도 네. 한번 보죠. 유로파리그 한번 보죠. 예. 유로파리그는 일단 뭐 지금 보면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계속 1위, 2위 좋은 성적을 내왔어요. 레스터만 올 시즌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렇죠. 결국 레스터의 경우는 지금 레스터 컨퍼런스 시티는 리그. 이제 막판에 이제 코로나 변수가 좀 많아서 맞아요. 예. 컨퍼런스 리그로 좀 빠지게 됐고 이외에는 사실 다들 나왔다 하면은 꽤 좋은 성적을 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로파 조별리그에서는 좀 힘을 빼고 한단 말이에요. PL 팀들이. 왜냐면 수준 차는 분명 나거든. 맞아요. 예. 이 중요한 건 토너먼트인 것 같고 자 에메리 감독이 있는 라리가. 일단 라리가의 경우는 지금 모든 팀들이 다 16강에 올라갔습니다. 100%. 새 시즌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에스파뇰도 올라갔고 헤타페도 올라갔고 소시에다드, 그라나다, 베티스, 뭐 비아레알은 당연하지만 그렇죠. 그 비아레알의 경우 카라박전 모의수승은 그 당시 카라박의 코로나 이슈 때문에 선수 출전이 인원이 아예 안 됐죠. 안 됐던 숫자가. 이슈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참 좋은 성적을 내왔다. 라리가 팀들의 유로파리그에서의 선전은 조별리그부터 이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유로파리그 전적은 왠지 라리가가 좀 높을 것 같은 맞아요. 약간 그런 예상도 좀 되는데 자 분데스리가입니다. 분데스리가는 저는 프랑크푸르트가 이번에 또 바르셀로나 잡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프랑크푸르트가 2019-20 시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토너먼트에서 꽤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프랑크푸르트는 유로파리그에서 꽤 선전하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유로파리그에서는 이 5대 리그 저희가 다루고 있잖아요. 5대 리그 팀들 중에서 거의 뭐 조별리그 떨어지는 팀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좀 좋은 성적을 내오는 조별리그 팀들이 있다. 분데스리가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상위권 경쟁이 좀 엎치락뒤치락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팀들이 바뀌죠. 프랑크푸르트 있죠, 볼프스부르크 있죠, 메넨 있죠, 레버쿠젠 있고, 호펜하임 있고.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내왔던 분데스리가고요. 다음은 세리아. 이 사진은 이제 콘테 감독이 2019-20 시즌에 세비야에게 유로파리그 준우승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세비야 감독은 로페테기였고요. 지금 보면은 세리아 팀들도 좋은 성적을 내왔어요. 아까 분데스리가도 딱 메넨글라트바흐 말고는 다 16강에 올라갔던 것처럼 세리아도 2019-20 시즌에 라치오를 제외하면 전원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로파리그에서는 역시 유럽 5대 리그, 주요 리그의 팀들이 꽤 좋은 성적을 내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리그왕의 경우는 은돈벨레네요? 네, 지금 이제 리옹에서 뛰고 있죠. 리그왕은 근데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올 시즌에는 일단 마르세유가 부진을 면치 못했고 2019-20 시즌에 스타드레는 여기서도 부진을 했었어요. 그리고 생떼띠엔도 부진. 지난 시즌 니스도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면서 확실히 우리가 좀 리그왕에 이제 유럽클럽 대항전 올라오는 팀들 이 팀들 좀 기대한다. 니스 좀 기대된다. 스타드레는 기대된다 할 때마다 국제대회에서는 부진을 좀 면치 못하는 그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팔로우가 리그왕 같은 경우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 쪽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릴 우승하면서 이제 우승 경쟁 정도로 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리그왕에서 유로파리그 순위권 경쟁은 누가 하냐 보면은 맨날 헷갈린단 말이야. 그럴 만한 게 스타드렌 있죠, 생떼띠엔 있죠, 릴 있죠, 니스 있죠, 리옹, 모나코, 와 지금 다 달라.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전적을 보면 결국 리그왕은 좀 부족하고 세리아, 분데스, 라리가, 프리미어리그인데 예상과 다르게 전적은 또 프리미어리그가 또 좋긴 하네요. 그렇다면 토너먼트에서 약간 차이가 좀 있지 토너먼트가 않았을까? 중요하죠. 우리가 여기서 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라리가 팀들, 분데스 팀들 뭐 전체적으로 좋은 성적이긴 하지만 딱 지금 공교롭게도 이 순서대로 성적의 순위는 나와 있네요. 그렇네요. 네, 여기서도 프리미어리그는 좀 선전을 했었고요. 토너먼트를 보겠습니다.
토너먼트에서 왜 프리미어리그 팀이 좀 올라갔는지. 일단 8강에서 분데스리가 팀들이 16강에 다수 있었던 걸 생각하면 의외로 8강에서는 레버쿠젠만 살아남았던 게 2019-20 시즌이었고요. 이때 그 하베르츠가 또 레버쿠젠에 있던 시기였었죠. 그리고 이때 결국 맨유와 울브스가 모두 8강에 올라왔지만 맨유는 4강에서 세비야에게 덜미를 잡히고 세비야 인테르가 만나서 세비야가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시기였었어요. 맞습니다. 이때 챔스 3위하고 인테르가 와가지고 만약 이때 유로파 우승 차지했으면 그 콘테 감독이 토너먼트에 약하다는 얘기가 그래도 좀 덜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때는 콘테 감독의 인테르가 결국 우승을 못했고 그때 그 우승 못하고 난 다음에 얘기 막 입을 엄청 털었어. 막 나가고 싶다 막 그러고 막 그런 얘기들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시즌 보면은 토너먼트에서 확실히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좀 생존을 많이 하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3위 하면서 온 팀은 사실 유로파에서 거의 뭐 시드 받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팀들이라.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토너먼트에서는 꽤 특히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팀들과 분데스리가 팀들 간에는 좀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전적에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좀 좋은 성적을 내왔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이유가 됐던 것 같고요. 하지만 챔피언은 지난 시즌은 이때 2019-20 시즌은 세비야, 지난 시즌은 비아레알이에요. 에메리 비에레. 네, 역시 라리가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챔피언의 자리에는 맞아요. 항상 유로파리그에서 강한 모습을 좀 그러니까 보여줍니다. 유로파리그 보면 세비야가 우승하거나 에메리가 우승하거나 맞아요. 이거야. 딱 그런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2021-22 시즌입니다. 올 시즌인데 올 시즌은 지금 웨스트햄에 있다 성적을 좀 꾸준히 내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라리가 팀들은 글쎄요. 세비야, 바르셀로나, 베티스가 모두 16강에 올랐지만 이 중에서 바르셀로나만 살아남았고 결국 바르셀로나도 오늘 탈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4강에 올라있는 팀들 중에 분데스리가 팀이 두 팀이 있거든요. 이 팀들이 선전한다면 분데스리가의 전적을 유로파리그에서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프리미어리그는 계속 웨스트햄만 지금 유로파리그에서 좀 볼 수 있는 시즌인데 의외로 웨스트햄도 꽤 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어떤 형태까지 우리가 4강에서 유로파리그도 볼거리가 있다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래서 전적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조금 위에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승은 라리가지만 PL 팀들이 토너먼트 와서 꽤 높은 토너먼트 단계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네, 이건 이제 총 합친 거예요. 프리미어리그와 유로파리그를 합친 건데 총 합쳐서의 전적은 프리미어리그가 승수로만 따졌을 때 10승 정도 앞서 있기는 하네요. 근데 라리가 팀들이 경기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평균적으로 뭐 승리는 못했을지언정 토너먼트는 좀 다음 라운드까지 그렇죠? 많이 올랐다. 네. 다수의 팀들이 이런 얘기는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성적이 결국은 중요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좀 좋은 성적을 그동안 내왔습니다. 챔피언스리그는 이거 그런 것 같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챔피언스리그 빅리그에서 누가 제일 잘하냐? 프리미어리그 아니야? 유로파리그는 라리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저희도 이제 데이터 가지고 딱 분석을 하니까 이게 느낌으로 나왔던 데이터들이 실제로 팩트 체크해 보면은 실제로도 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있고,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에는 1920 때 이제 미넨이 우승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지난 시즌은 첼시가 우승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지만 PL 팀들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토너먼트 단계 평균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라리가라는 변수, 미넨이라는 변수가 있었다 맞아요.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유로파리그는 토너먼트에는 프리미어리그 팀들 참 많다. 하지만 우승은 라리가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건 뭐 챔스 유로파를 굳이 구분짓지 않고 그냥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확실히 돈이 도는 리그가 그치. 전적이나 감독이나 선수단이나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게 프리미어리그의 압도적인 최근 전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라리가와 분데스리가 팀들만큼은 항상 의외의 변수를 일으킨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아무리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도 늘 라리가 팀, 분데스리가 팀을 만났을 때 상성은 긴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좀 강조하고 싶고요. 세리아 팀들의 경우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항상 토너먼트에서 좀 일찍 덜미를 잡히는 징크스가 있는데 계속 리그 내 경쟁력을 키워서 올라와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부분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올 시즌 우승은 누가 차지할지. 네, 이제 4강부터 진짜 시작이죠.